네, 글로벌 시장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 바로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 글로벌 이제 이번 주에 아무래도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연구원님의 시각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 특별히 좀 모셔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전문가들의 시각을 따라갈 수 있을지. 네, 자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다 떨어졌어요.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뭐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조금 무게를 네. 받으면서 떨어졌는데 오늘 전반적인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미국이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미국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점 대비로는 한 12%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더 좋아질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이제 의구심, 거기에다가 이제 12% 정도 주가가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린 결과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1% 내외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또 바닥 대비로는 장중 저점 대비로는 한 1%더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5주 연속 주가 하락에 따른 좀 소강 상태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후반이 된다면 우리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FOMC도 그렇고요, 미중 고위급 회담도 그렇고요.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뭐 해소됐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의 충격도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에 따른 대책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미중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기대가 일단 반영이 된 것 같고요. FOMC에서도 뭐 금리 동결 그리고 약간 도비시한 연준의 그 성명서 내용 이런 거에 대한 기대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크게 호재가 될 가능성은 적은 반면에 오히려 조금 더 나쁘게 나오면은 이미 주가가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다운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관건은 역시 이제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인데요. 아무래도 연준 정책의 변화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랠리를 선도했던 것만큼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완화된다라든가 중단된다라는 소식이 좀 더 첨가가 된다면 주가는 생각보다의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적어지고 또 일정 부분 시간 이후에는 또 새로운 랠리를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연준이 지금보다 더 비둘기파적으로 가는 게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대형 호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실적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죠. 오늘도 뭐 캐터필러 크게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갑자기 뭐 17%, 13% 이렇게 떨어지고 했는데 이번 주 어쨌든 더 큰 이슈는 지금 대형 IT 기업들, 주축이 되고 있는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건데 이제 내일 애플 나오나요? 내일 애플 나오고 네, 또 그리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까지도 다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실적을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이게 부정적으로 나올 시 또 긍정적으로 나올 시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IT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인 예.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은 이번 분기부터는 업체별로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시장에서의 어떤 그 막대한 점유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지위가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혁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부족해진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이 약간 포화 상태에 예. 들어간 것 같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제 구글과 같은 온라인 쪽의 광고 시장도 더 커지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애플도 그렇고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같은 업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이미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 업체가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좀 적어지고 있다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 시장에서 너무 독점적인 업체들의 실적은 사실은 더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실적 자체에 대한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하향 쪽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라든가 또 다른 업체들, 특히 이 온라인 쪽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성장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이번에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은 좀 업체별로 시장별로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바닥 대비해서 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업체별로 실적이 엇갈린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지만 추가적인 다운사이드나 업사이드 모두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주셨고 그러면 기업 실적과 함께 FOMC, 뭐 미중 고위급 배달 간단하게 지켜봤는데 예. 자, 이 밖에 이제 미국 증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뭐 따로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제 실적 발표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썩 좋지 않고 특히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애플과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 굉장히 좀 자사주를 많이 사는 기업들인데요. 실적이 안 좋지만 이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신을 시켜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반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표면적으로 나오는 수치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내용까지 이번엔 특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중국 얘기까지 좀 물어볼까요? 들어보죠. 예, 너무 저희가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자 일단은 중국 얘기 최근에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좀? 사실 중국 주식 시장이 지난해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가장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빠진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은 시장이 뭐 비싸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뭐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올라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시장이 의외로 너무 차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고 반응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매력을 숨기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중국 증시에 투자할 만한 매력도 자체는 현재 상황에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게 시장 내부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과 또 외부에서 특히 외국에서 보는 시각들이 사실은 조금 엇갈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 정부 정책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주가가 좀 더 올라와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조금 더 우세해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시장 내부적으로 제가 아는 운용력들과 얘기를 해보면 시장 심리는 여전히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중국 시장은 사실 굉장히 뭐 소위 속된 말로 붐버스트라고 하죠. 정부가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게 되면은 급등을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급락을 하는 패턴이 굉장히 좀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는 중국 정부가 정책을 쓰긴 하겠지만 강하게 쓰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걱정들이 굉장히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나 경기에 좀 더 선행하기 마련인데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 주식 시장의 어떤 그 실제 경기 펀더멘털과 주가와의 어떤 시차가 좀 더 좀 좁아져야지는 좀 짧아지는 그런 상황. 즉 뭔가 좀 더 실적이라든가 경기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좀 더 의미 있게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지 없는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랩에서 뉴욕 증시를 많이 다루니까 뉴욕 증시하고 중국 증시하고 그리고 베트남 증시까지 본다면 포텐셜이 어디가 가장 크고 그리고 어디가 가장 약하다는 점을 좀 찝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미국을 역시 가장 좋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제 그 실적 증가 추세 또는 실적 하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편이고요. 미국도 침체로만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역시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저는 이번 사이클보다는 아마 한 3, 4년 뒤에 다음 사이클에서 굉장히 좀 주도적인 시장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의 경우는 아주 제가 베트남 시장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어떤 시장의 크기 자체가 너무나 작은 편입니다. 예. 즉 미국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예. 있고 중국도 거의 못지않은 아직 개방은 덜 됐지만 좀 적은 미국 적지 시장만큼 크지 예. 적은 시장은 그러니까 큰 시장인데 베트남 시장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논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시장이다라고 보기 약간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래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을 보시는 건가요? 길게 봐서 지금 현재 한 1분기에서 2분기 초까지는 신흥국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결국 연간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좀 더 다른 시장보다 좀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뉴욕 증시 이번 주 이슈 그리고 중국 증시까지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